엄마, 올해는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쁘잖니.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국그릇 하나, 반찬통 2개,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평생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을요.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건강만 지키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든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도 끝까지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보니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오히려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진 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노후를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 산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이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엔 학원비를 벌려 또 일했습니다. 제 옷은 몇 년을 입었어도 아이들 옷만큼은 새 것으로 사줬습니다. 그렇게 20년, 30년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면 아이들이 늙은 나를 버리진 않겠지. 그런데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 있어서 힘들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떡국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는 걸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서였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제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연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운해했습니다. 이건 제가 가장 크게 착각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자식은 사랑이지 삶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걸 깨닫는데 여든이 걸렸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살린 건 자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태도였다는 걸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믿음이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75이 되던 해 겨울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계산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달 입원비 정산이에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봤습니다. 150만 원. 한 달 입원비가 그 정도였습니다. 약값, 검사비 포함하면 더 나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2년은 버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음해 봄 또 한 번 입원했습니다. 이번엔 3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할 때쯤엔 통장 잔고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옆 병실에 계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돈 좀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 예금도 있었고, 근데 병원 다니다 보니 다 없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사는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평생 아끼고 모은 돈. 한 푼 한 푼 모아서 이 돈이 나를 지켜주겠지 했던 그 돈이 병 앞에선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통장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 살았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구나. 돈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동안 쓰이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지금 가진 돈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돈보다 시간을 더 소중히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잃은 뒤였습니다. 건강을 믿었던 오만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새벽 산책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계단도 2칸씩 올라갔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몸이 서서히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밤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웠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 정도야 괜찮지. 그러다 어느 날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 119 구급대원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어요? 몸이 신호를 보냈을 텐데요. 맞습니다. 몸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계단이 힘들 때, 밤잠을 설칠 때, 그 모든 순간이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건강을 믿었던 게 아니라 건강에 오만했구나.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관리하고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후로는 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쉬었습니다. 피곤하면 누웠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몸을 믿는 삶에서 몸을 돌보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노후를 지켜준 건 건강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선 누군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 같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은 없었습니다. 돈을 모았는데 돈은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믿었는데 건강은 무너졌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구나.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작은 관계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봐 주는 것, 누군가 제 안부를 묻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사과 달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손에 쥐어준 사과 한 조각. 그 단맛보다 더 달았던 건 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반면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자식이 불효한다, 나라가 엉망이다. 처음엔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뒀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게 끊었습니다. 만나자는 약속도 사양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에게 쓸 수 없다는 것을요. 끝까지 남는 관계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트 아주머니의 인사 한마디, 과일 가게 아저씨의 미소, 아파트 경비 아저씨의 안부 인사, 그런 작고 따뜻한 인연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큰 관계가 아니라 작은 인연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날 저는 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배웠습니다. 작년 여름 친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갔는데 친구 딸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단정하게 사셨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머리 한번 빗지 않고는 못 주무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편한 걸로만 입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보나 싶어 대충대충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니 제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외출할 때 꼭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머리도 빗고 옷도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그런 게 귀찮아졌습니다. 누가 나를 보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품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저는 다시 아침마다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땐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옷도 깔끔한 걸로 골랐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 더 당당해 보였습니다. 품위는 과시가 아니라 자존감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삶에서 나를 지키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노후를 살리는 힘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80이 넘으셨는데 얼굴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뭐 하세요?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해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한테 갖다 드리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기분이 좋아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도 그 후로 하루를 채우는 작은 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점심 먹고 나선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습니다. 맑은 날씨, 따뜻한 국 한 그릇, 안부 전화 한 통.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제 하루를 채워줍니다. 저녁엔 차 한 잔을 끓입니다. 천천히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기 시작하니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노후를 살리는 힘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에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삶에서 오늘을 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돈도 건강도 아닌 오늘을 사는 태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은 병원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건강은 매일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트 아주머니의 인사, 시장 아저씨의 미소, 오늘 아침 마신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그런 작은 것들이 제 하루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식, 돈, 건강은 떠납니다. 하지만 관계, 품위, 오늘은 남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이 당신을 살립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오면 다시 이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